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클래스 개발을 맡게 된 GSITM PM 원승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웨비나인데요. 우선은 교사용 매뉴얼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웨비나랑 지지난번 웨비나는 영상으로 녹화가 돼가지고요.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학생들이 쓰기 쉽게 할 수 있는 동영상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학 전에 온라인 클래스 안에다가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요. 쉽게 온라인 클래스 사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속이나 클래스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교사분들을 위해서 EBS 콜센터로 인입된 교사들 문의 중에서 단순 문의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교사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트러블 슈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계속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객센터한테 계정 초기화나 이런 걸 말씀해 드리면 저희가 로그인 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호환성의 이슈가 있는지의 한 부분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클래스 생성이나 학습 과제 생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매뉴얼을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온라인 클래스 소개, 로그인, 학교 정보 입력, 클래스 개설, 클래스 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클래스 소개는 학생이나 교사 등이 원칙적으로는 한 학교씩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 학교, 자기가 다니는 학교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 스케줄 관리가 되는 그런 공공 LMS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쪽지라든지 채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상호작용 요소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강의, 동영상, 문서형, 이미지형, 텍스트형, 퀴즈형, 토론형 등등의 여러 가지 강의 콘텐츠를 통해서 손쉬운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강좌를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강좌를 여러 클래스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장 테스트 기간에 교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본 결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더 교사들께 편한 방식으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화상 조종래, 화상 수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듬 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풍성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래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들었던 사람들,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 관리 및 출결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렇게 된 출결 관리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이스로 추출할 수 있는, 엑셀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사 인증과 로그인 및 클래스 개설하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원 가입입니다. 회원 가입은 온라인 클래스에서 직접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EBS 통합 사이트를 통해서 SSO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회원 가입에는 단순히 EBS로 가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라든지 구글, 카카오를 이용한 가입도 허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입된 회원이 되시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EBS 통합 사이트에서 통합 로그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 클래스로 주소를 치고 오셔서 로그인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회원 정보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회원 정보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클래스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EBS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시면 반영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교사 인증이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회원 가입 중에 교사 인증 버튼을 통해서 EBS 사이트로 가서 교사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교사로서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범 사용 기간 동안에 교사 인증이 안 되었거나 교사 인증 중간에 저희 쪽에 학생으로 들어오신 교사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후에 프로필의 수정 버튼을 통해서 교사 인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다시 교사로 권한이 바뀌는
바뀔 수 있으니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EBS 사이트에서 혹시 교사 인증이 됐는데도 교사로 변경이 안 된다시는 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수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정이 되면은 바로 교사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로그인을 하셨으면 로그인 및 클래스 개설하기에 대한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 근무하시는 학교를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보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시는 부분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다시 중학교로 이동하시는 교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교 간의 이동을 통해서 이게 같은 학교 내로만 이동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해서 금주 중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가는 거는 안 되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동하는 부분으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교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로그인 이후에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클래스 개설을 맨 처음에 하셔야 클래스 내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강의 강좌를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홈 버튼에 있는 클래스 개설 버튼을 통해서 클래스 개설을 하게 되고, 클래스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반 클래스와 과목 클래스로 나뉩니다. 둘 다 항상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반 클래스를 개설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과목 클래스는 여러 가지를 개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 여러 교사분들이랑 같이 네네. 잠시만요. 예.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 쪽 그 룸에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클래스와 과목 클래스로 나뉘는데요. 과목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경우에 여러 과목을 동시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반을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 클래스를 활용하셔서 클래스를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반만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반 교사와 담임 교사와 그 과목 교사를 병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양쪽을 다 클래스를 개설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클래스는 추후에 방과후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초에서는 우선은 반 클래스와 과목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스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클래스를 개설하게 되면 강의 강좌 컨텐츠를 생성하는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은 강의 컨텐츠 관리의 메뉴를 통해서 신규 강의 생성 버튼을 눌러서 강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의의 정보를 입력을 할 때는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문서 강의, 그리고 퀴즈, 그 다음에 컨텐츠 강의 등등의 컨텐츠 타입을 진행을 해서 강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강의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강좌는 강의를 묶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강의를 묶어서 강좌를 만들고 한 학기를 강좌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EBS의 그 기존에 있는 강의 강좌들을 엮을 수 있는 기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임시적으로는 강의 강좌 등록이 되지만 그 컨텐츠에 조금 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이랑 연동 부분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강의를 통해서 강좌를 아까 생성한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도 강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케이스 2에서 생성된 강좌를 통해서 강좌를 클래스 내에서 다시 불러오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강좌와 강의는 학교와 클래스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사분들에게 속한 부분으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근을 가시거나 다른 학교로 가시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생성해 놓은 강의 강좌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운 온라인 클래스를 생성하면서 그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강의와 강좌를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불러온 강좌를 다시 클래스에다가 집어넣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케이스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강좌를 생성하자마자 바로 클래스에다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기능은 방향성만 다를 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화면을 보면서 화면 매뉴얼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회원 가입 부분인데요. EBS 회원 가입을 누르면 새 창이 뜨면서 EBS 사이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 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신 거를 바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클래스로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고, 이 매뉴얼은 지금 빠져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입하신 부분들도 소셜 네트워크 아이디를 이용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구글, 그리고 애플 아이디를 통해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를 교사분들이 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사 인증인데요. 처음에 그냥 가입만 하시게 되면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교사 인증 버튼을 눌러서 EBS 사이트를 통해서 교사 인증을 진행하시고 돌아오셔야 이제 실제로 그 교사로서 클래스를 생성하고 강의 강좌를 생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범 기간 동안에 이 부분들의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신 교사분들이 학생 아이디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교사 인증을 EBS에서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교사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교사 인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교사가 설정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학교 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학교 정보는 교사나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를 찾아서 입력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학생과 교사가 어떤 학교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인증받으신 교사는 교사분이 선택한 학교에 속해 있다고 저희가 간주를 하고 시스템을 열어드리는 부분이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학교 기준으로 교사가 클래스에 가입을 받을 때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나이스라든지 다른 쪽 학사행정 시스템이랑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분들이 학생의 가입을 승인을 하실 때 본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해주시는 절차가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빈 화면을 맞닥뜨리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래스 개설하기라는 부분이 아래 버튼으로 나오고요. 내 클래스 목록에서도 클래스 개설 버튼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래스는 반 클래스와 그리고 과목 클래스로 나뉘게 됩니다. 클래스 개설화면에 들어오면 4단계로 클래스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클래스 개설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로 보이시면 알겠지만 이 물음표를 누르시면 클래스 개설에 대한 또 추가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교사분들이 지속적으로 질문하시는 부분, 콜센터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요. 변경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우선 동의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클래스 개설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과 과목, 그리고 기타 클래스로 나뉩니다. 반 클래스는 담임 교사이신 경우에 활용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이 여러 가지 과목들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과목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담당하시는 과목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방과 수업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클래스가 필요할 경우,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의 카페처럼 사용하실 경우에 쓰시면 됩니다. 우선은 학교는 디폴트로 아까 학교 선택에서 선택하신 학교가 진행이 되고요. 혹시나 지금 선택하신 학교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대로 된 학교로 설정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 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인 경우 그렇고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시 3학년까지에 대한 부분 학년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반의 경우에는 숫자 1반, 2반, 3반의 경우 들어갈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명을 어떤 단어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꽃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시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담당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온라인 클래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목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교과 과정에 새로운 과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과목 코드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개설 범위를 다 입력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전에 나 일산 중학교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번에 부가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학교를 변경하실 수 있는 메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 입력하신 항목들은 다시 다 리셋되게 되니까 학교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그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로 가게 되면은 클래스명과 클래스 URL 등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클래스명은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명칭, 그리고 과목과 연계된 명칭, 학력과 연계된 명칭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URL 설정에 대해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소로 해서 즐겨찾기에 넣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소개하는 간략한 소개 글 100자 이내에 적을 수 있게 되고요. 학사 기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으로 넣으시게 되겠죠. 그게 아니면 한 반학기 정도, 한 학기 정도만 클래스를 사용하실 거면 기간 설정을 통해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간 설정은 그 학사 연도의 기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입 승인 설정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동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 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학교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학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에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승인을 통해서 학생을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를 다 넣고 버튼을 누르면 클래스가 개설되게 되고, 클래스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해당 클래스로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기본 정보 관리의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제 개설자와 부담님만 이 메뉴를 진입이 가능하고요. 일반 클래스의 회원은 클래스 정보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클래스의 과목 그리고 학교는 변경될 수 없고요. 학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과목 이런 부분들의 기본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개설자는 만약에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거나 그런 과목이 변경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클래스 개설자를 이양하실 수 있고 부담님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동을 위해서는 그 교사분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클래스를 폐쇄하여야 다른 학교로 이동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 부분은 그 회원정보 수정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학교가 이동이 안 되지? 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넣은 주소는 수정이 안 되고요. 클래스명이랑 클래스 소개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기준도 2021년으로 넣은 클래스를 2022년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기간을 짧게 잡았던 클래스를 잠깐 늘릴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승인 설정도 변경을 하실 수 있고, 클래스를 목록에서 잠깐 비노출시켜가지고 클래스 회원 가입을 잠깐 중단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클래스 폐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나간 경우에 클래스를 폐쇄해서 더 이상 클래스 가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 막으신 잘못 폐쇄한 클래스가 있다면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회원 관리입니다. 아까 가입 신청을 직접 승인과 자동 승인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통해서 가입된 클래스 회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겠죠. 아니면은 다른 교사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입된 회원들을 관리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회원 관리, 이미 가입된 회원 관리, 그리고 가입 대기 중인 회원 관리, 여기서는 이제 가입 승인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탈퇴 회원 관리 등을 통해서 클래스 회원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회원 중에서 그 교사분께서 수정할 수 있는 메뉴는 반과 번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안 시켜드리고요. 그 반이나 번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입한 이후에 충분히 변경이 될 수 있다거나 반 같은 경우에는 잘못 쓰시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반과 번호는
개별적으로 교사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게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온라인 클래스에서 안 되던 부분이라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구현을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고 수정 저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초대 링크 관리의 기능입니다. 지금 SMS를 통해서 그 클래스를 생성한 이후에 클래스 그 회원들에게 그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차주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초청장이 열리게 되면 QR코드나 URL을 통해서 해당 클래스에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고요. 클래스가 이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미 선택된 채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되게 됩니다. 기가입되어 있던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원래 정해져 있던 학교가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초대 링크의 발송에 대해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친구들에게 발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초대 링크를 발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 클래스 가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좌 관리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좌란 여러 가지 강의를 묶은 그룹의 개념을 의미를 하는데요. 강좌를 만들어 두고 학기 아니면 학년 기준으로 학생에게 할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강좌 관리는 강좌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그 다음에 강의를 구성하는 화면, 강좌 밑에 있는 강의들을 구성하는 화면, 그리고 그 강좌를 어떤 클래스의 학습 대상에게 배포하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강좌에 대한 부분은 강좌 정보, 강좌명, 그리고 분류, 중학교의 1학년 1학기, 그리고 어떤 과목을 포괄하는지 여러 가지 그 과목을 한 강좌에 묶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컨텐츠를 넣으면 그렇게 달성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강좌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시다면 연계 교재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 연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포맷이나 양식을 요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책 이름이라든지 참고서 이름, 교과서 이름 등을 넣으시면 되는 항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강좌 관리 다음에는 강의 구성입니다. 지금 이제 기입력된 강의들의 목록을 보시는데요. 아까 입력한 강좌가 7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 예시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의에는 유형별의 아이콘들이 나타나 있는데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서형, 텍스트형, 그 다음에 퀴즈, 그 다음에 질문질답, 그 다음에 토론형 이런 식으로 강의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의에 들어가서 강의명을 클릭을 하고 강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강의를 아까 설명드렸던 클래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가입해 있는 클래스에 배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팝업에서 뜨는 학습 대상 중에 한 반을 선택을 해서 그 반에 지금 만든 강좌, 그러니까 강의의 구성체죠. 강좌를 배포를 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얼마나 진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의 학습자가 있는지, 그 중에서 진도를 이상하게 빼는 친구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관리는 개별적으로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기준으로 어떤 영상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상세 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결 관리를 통해서 로그인 이력, 그 다음에 조종래, 그 다음에 한 줄 게시판 등등을 활용하여서 그 특정 학생이 해당 일에 출석을 한 건지, 출결을 한 건지에 대한 기능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팝업 관리를 통해서 학교 전체에 팝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오픈되지 않았고요. 교사 관리자라는 부분을 통해서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게시글에 대해서 교사는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글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게 되면 블라인드 처리를 통해서 해당 글들을 학생이나 타교사가 못 보게 하는 기능이고요. 나중에 그 요소가 해소됐을 경우에 블라인드 해제 버튼을 통해서 다시 그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상 조종래입니다. 저희가
2020년 2학기에 시범 운영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강의 강좌를 꼭 만들어서 화상 수업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종내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비대면 상태에서 교사들이 조종내를 진행하려는 니즈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되게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달력 그 종래에 대한 스케줄이 있는 버튼에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일정에 대한 화면이 나오고 이 일정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요일에 조종래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는 일주일 단위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 부분을 세팅을 하실 수 없고요. 월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세팅을 하시게 되면 해당 시간에 클래스에 방문한 학생들에게 화상 수업 참여 링크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요 조례 평일, 종례 평일 몇 시, 이런 식으로 되는 그 시간대가 30분 전이 되면 입장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그 정보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메뉴입니다. 나의 메뉴에서는 강좌를 생성하거나 강의를 생성하거나 어떤 컨텐츠 관리를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나의 메뉴의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메뉴는 내가 등록한 강의 컨텐츠 목록입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한 강의 컨텐츠 목록을 가면은 지금까지 업로드하신 영상의 최종 파일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교사분들당 총 5기가의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각각의 강의들을 미리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여기 이 용량에는 그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게시판에 첨부된 파일 용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강의에 등록된 강좌와 강의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강의 기준, 논술에 일하는 강의 기준으로 보면 개원준 1학년 1학기 국어 7강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강좌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생성 수정 부분입니다. 강의는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혼자로도 생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좌 밑에 세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가 합쳐진 것을 강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강의명과 강의 소개글 등을 입력을 하시고 지금 이 강의를 노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잠깐 숨겨둘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유형 중에 동영상, 문서형, 이미지형, 텍스트형, 퀴즈형, 토론형, 설문형, 과제형 등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지금은 동영상형과 문서형, 텍스트형 등을 지금 현재 온라인 클래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내 영상 추가, 그리고 EBS BOD를 연결하실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스토리를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온클 스토리를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뉘고요. 온클 스토리는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그 동영상을 합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재생시간은 등록된 영상의 재생시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형 같은 경우에는 첨부 파일을 통해서 꼭 봐야 하는 PPT라든지 한글 파일 등에 대한 강의 교재, 자료 등을 보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물론 등록하시는 영상이라든지 문서 파일들은 그 저작권은 교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학생들이 보는 페이지인 만큼 저작권에 대한 확인들을 본인이 직접 해주시고 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부가 정보들, 몇 년도에 중학교에, 그 다음에 몇 학년에 몇 학기라는 부분들을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계되어 있는 그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강의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강의는 이렇게 이미지형 선택이 강의가 있고요. 텍스트형은 텍스트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퀴즈형은 퀴즈를 여러 개 생성을 해서 그 강의 중간중간에 퀴즈를 통해서 그 강의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실 수 있고요. 이 퀴즈에 대해서 정답, 오답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은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의 경우는 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들어간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공식적인 성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고 있고요. 단순히 퀴즈나 이런 수업 시간에 주의를 환기하는 용도로 퀴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이 정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교사가 여기서 입력된 정답 값을 가지고 어떤 성적 처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은 찬반형 토론, 자유 토론에 대한 부분으로 댓글을 달면서 토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은 찬성측, 반대측으로 댓글창이 나뉘게 되고요. 자유 토론은 동일한 주제로 개별적인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토론 이미지를 통해서 이 토론이 어떤 토론인지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요. 필요시에 PPT에 그 내용을 넣으시고 이미지로 변환하셔서 여기 넣으시게 되면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문은 퀴즈랑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정답이 있지 않고 교사분들이 이 강의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아니면은 강의가 끝났을 때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취합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형 강의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시점부터 언제까지 과제를 등록을 하면은 그 완강 처리가 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근데 과제 제출 마감에 대한 부분들에서 교사분들에게 부담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한으로 과제 제출을 마감을 한다든지 실제로 등록 시점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마감 시간을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무기한으로 진행을 하신다거나 어떤 마감 시간에 대한 독려에 대한 부분들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강의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요. 강좌 밑에 강의 목록들이 제대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의 변경 추가는 이거 아까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강의 구성, 배포까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의 강좌를 등록을 하게 되면 학습 관리를 일부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몇 명이고 몇 학년 몇 반이 강의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평균 진도율이 어떻고 상세로 내려가게 되면 해당 학습자들이 얼마나 강의 강좌를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진도율이 얼마인지를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간 채팅과 쪽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방은 교사만이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교사가 학생들을 클릭해서 채팅으로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끼리 관리되지 않는 내용으로 채팅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교사만이 채팅방을 선택할 수 있고 채팅에 들어올 수 있는 사용자를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채팅 참여 대상을 누르시게 되면은 본인의 클래스, 반 단위 학생, 개별 학생 설정 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팅방 내용 설명, 그리고 금지어 설정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에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채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레이어 창에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채팅의 창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해당 페이지를 벗어나게 되면 채팅을 진행을 하실 수 없고요. 뭐 메신저라든지 어떤 그 여러 학교를 넘나드는 채팅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일 클래스 내에서 아까 교사가 설정하시는 사용자 기준으로 채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쪽지함입니다. 지금 이거를 온라인 클래스 로그인하시면 쪽지를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교사분들이 학생들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고 답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쪽지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교사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쪽지를 보낸다든지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쪽지함, 보낸 쪽지함 등은 뭐 메일이라든지 다른 타사의 쪽지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고 교사가 교사인지 아닌지를 선생님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누구한테 쪽지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쪽지를 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부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하면 쪽지를 보내기 전에 미리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뭐 임시 저장은 메일이나 다른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따로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쪽지 쓰기는 실제로 받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창을 열어서 사람을 검색해서 보내기 통해서 선택 대상을 추가한 다음에 내용을 쓰고 보내기를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써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기능이라 설명은 더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관리입니다. 특히 이건 학생에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에 그
그 진도가 부진하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 알림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신규 강의가 추가됐다든지 클래스에서 가입이 됐다든지 실제 클래스 가입을 완료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알림 대상은 추후에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독려입니다. 강의 강좌를 통해서 클래스에 선택된 학생들이 실제로 강의의 진도를 못 맞출 경우에 쪽지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학습을 독려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화상 수업입니다. 이 화상 수업은 기존에 열린 화상 수업을 조금 더 고도화하면서 저희 쪽 뉴 온클에서도 붙인 기능인데요. 우선 화상 수업은 아래와 같은 이 화면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판서를 통해서 아니면은 업로드한 문서를 통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고, 주의한기라든지 학생 화면,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와 연동해서 화상 수업의 결과를 가지고 출결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례와 종례의 결과를 이용해서 그 당일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시는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상 수업은 중요한 게 웹브라우저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그러니까 줌 같은 경우에는 설치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근데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바일도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웹브라우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카메라라든지 네트워크 환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양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 사양은 인텔 CPU 기준으로 i3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i5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메모리라든지 통신 장비, 그러니까 랜이나 네트워크의 성능이 낮을 경우에는 여러 명이 화상방에 입장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교실에서 이제 화상 수업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와이파이를 통해서 화상 수업을 30명 이상 진행할 경우에 와이파이 장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온라인 클래스 지금 웨비나의 채팅이 문제가 약간 생겼다고 합니다. 학습자 참여 도구에 있는 Q&A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입장 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또 교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에 좀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Q&A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뉴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제 약간의 입장 문제가 어제까지 있었는데, 익스플로러에 대한 입장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하지만 화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그 모듈 자체가 웹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처음 만든 게 이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IE는 지원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조정내 일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등록, 강좌 등록에 대해 단독 화상 수업 만들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우리 학교 클래스, 특정 클래스의 화면에서 강좌 등록을 가기를 누르신 다음에 화상 수업을 누르게 됩니다. 화상 수업을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강의에서 사용이 되는 강의명, 강의 소개글, 그리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 부분은 길게 잡아두시면 안 되고요. 화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시간밖에 사용을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1시간 단위나 1시간 반 단위로 수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캘린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 수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필수 값으로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화상 수업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와 마찬가지로 부가 정보와 분류,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든 화상 수업을 노출, 비노출을 선택을 하고 학습 대상 추가를 합니다. 학습 대상 추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클래스에 선택된 해당 학습 대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목 클래스인 경우에는 몇 학년 몇 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신 부분에다가 화상 수업을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범위는 클래스 전체 학생,
반단위 학생, 그리고 개별 학생 등을 모아서 화상 수업에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학생이 해당 클래스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개별로 체크된 학생들이 그 클래스 화면에 화상 수업 입장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배포를 하게 되면 잠시만요. 이거는 개별 단독 화상 수업 만들기인데 내용이 동일함으로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좌 강의에서도 동일하게 화상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한 건데 이것도 아까만 설명드린 강의와 비슷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강의 또는 화상 수업을 생성을 하게 되면 클래스 메인 화면, 교사와 학생이 동일한데요. 여기에 그 화상 수업에 대한 링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가셨을 때는 이런 빈 하얀색 카드의 UI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화상 수업을 만들게 되면 바로 입장 가는 조건일 경우 시간과 내가 초청받았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개설하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장하실 수 있을 거고요. 초록색으로 입장 버튼이 뜨고요. 들어갈 수 있지만 아직 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 전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습 전 버튼을 통해서 교사가 들어가고 학습 준비의 완료를 누르면 그 이후로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화상 강의 참여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목록 강좌 기준으로 들어가서 목록에서 학습하기를 누르는 방식이랑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 시작 전에는 이렇게 회색의 아이콘을 보실 수 있고 화상 수업 입장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컬러화된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상 수업의 환경 설정은 화상 수업의 링크를 타고 들어간 이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허용을 하고, 그러니까 해당 웹브라우저가 그 노트북 PC나 PC에 깔려있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권한을 허용해줘야 WebRTC로 되어 있는 화상회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장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웹캠을 따로 샀는데 노트북에 달려있는 기본 캠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교사분들 중에서는 다른 카메라를 이용해서 노트북에 연결해서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헤드셋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디바이스 기기들을 이곳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이 완료가 되고 마이크의 내용과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화상 수업 입장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화상 수업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에 입장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교사분들이 처음 입장하게 되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된 부분이 아니라 10명이면 10명의 빈칸이 차 있는 그런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면 모드, 그 다음에 학생 입장 및 채팅, 이 채팅은 이제 그 화상 수업에서 제공하는 채팅이고요. 앞서 말한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채팅과는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제어할 수 있는 메뉴, 모든 기능 메뉴, 전체 음소거 메뉴. 전체 음소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의 마이크를 꺼버리는 메뉴인데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번 학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하울링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카메라를 껐다 켰다 급한 일 있을 때는 카메라를 바로 끄시면 되고 마이크 온 오프 그 다음에 공유 설정이라고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수업의 선생님 주요 기능은 첨부되어 있는 아이콘과 같습니다. 추후에 온라인 클래스의 사이트에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레이아웃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둑판처럼 쫙 퍼져 있는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발표자가 가운데 고화질로 나오고 나머지 학생들이 썸네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중에서요. 화면 공유 기능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본인의 PC가 그 화상 수업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웨비나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띄워놓은 웹 서비스 창, 아니면은 유튜브 보고 있었다면 그 유튜브에 대한 창도 이 원격 화면에다 넣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수업의 선생님 쪽 기능은
실제로 문서를 공유하거나 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문서를 업로드 하시게 되면 화상 채팅방에서 문서를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단위로 여기다가 바로 필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문서 공유라든지 화이트보드 기능에서 필기를 하실 수 있고요. 문서의 필기 예시 보이시죠?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사용을 하신다거나 디지털 펜이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 펜, 그리고 마우스나 디지털 펜이 없이 화면이 터치스크린 된 경우에도 손가락을 통해서 판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를 넣어서 자동으로 유튜브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웹페이지나 링크를 통해서도 줄 수 있겠지만, 이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유튜브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끊김없이, 그러니까 그 화면 창 안에서 별도의 다른 부분 없이 유튜브를 활용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건데요. 교사의 PC에서 유튜브가 재생돼서 학생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학생의 PC에 있는 학생의 PC에 있는 학생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튜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분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뭐 많은 프로그램이 떠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유튜브를 신청하시는 거 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링크 공유를 통해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공유 예시입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공유하게 되면 해당 창에서 그 브라우저가 뜨면서 유튜브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판서 기능은 간단하게 화이트보드와 문서 공유 기능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판서 기능, 그러니까는 가상펜이 돌면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많이 활용도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음소거 기능, 음소거 해지 기능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생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 채팅방을 활성화했을 때 채팅이 몇 개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파일 공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화상 수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아이콘들이 좀 숨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시고 이런 부분을 누르면 이런 메뉴 아이콘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해 두시면 계약 이후에 활용도가 좋으실 것 같고요. 주의 환기 기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점심 이후에 되게 졸리신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교사가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주의 환기 버튼을 통해서 화면에 알람과 그 다음에 아이콘들을 나타내게 하는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수업 기능은 수업 시작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 화상방에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업 시작에 있는 이 파란 버튼을 눌러주셔야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상 수업에서 뭔가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 손들기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 기준으로 여성분 옆에 계신 분이군요. 손들기 버튼이 나타나게 되면 이 학생이 인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 부분에 손들기 아이콘 보이시죠?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발표자로 지정을 한다거나 채팅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생을 정해서 발표자로 지정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함에 있어서 뭐 발표자가 된 다음에는 이게 교사의 권한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발표자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화상 채팅방에 다른 교사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교사가 관리자 권한을 넘겨드릴 수는 없고 발표자 기능을 통해서 타 교사가 화상 수업을 같이 진행하실 수 있는 걸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손 내리기, 발표자 지정 해제, 뭐 학생 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래스를 개설한 교사만이 보실 수 있는 여러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학생들을 음소거를 시킨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손든 학생들이 계속 질문을 할 경우에 손든 부분을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둠 수업입니다.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이 30명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모둠으로 나눠서 분단 토의를 진행시키다던가 하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 수업은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모둠 수업에 대한 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1번이라고 써있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모둠 수업의 반을 몇 개를 생성할 건지, 그러니까 모둠을 몇 개로 생성할 건지에 대한 그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클래스의 화상 수업에 생성되는 모둠의 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둠 수업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둠에서 학생을 뺀다거나 그 이름도 100% 알지 못해도 검색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편의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넣은 사람에 대해서 몇 개의 모둠에 얼마씩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애매한 상태인데요. 랜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선택한 그 학생들이 랜덤으로 개별 모둠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초기화 이런 것들은 부가 기능으로서 뭐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 많이 넣어놓은 것들을 다 삭제해주는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둠을 삭제하는 기능들은 약간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매뉴얼을 항상 보셔야 되겠네요. 모둠창 입력창에 마우스를 올리고 삭제 버튼이 나타난 다음에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모둠을 만들었을 때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 개발자분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데이터를 안정하기 좀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화상 수업 선생님 기능 등에서 모둠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 모둠들이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모둠을 처음부터 생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서 화상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모둠을 생성을 해서 모둠으로 분단 토의를 하고 다시 클래스로 돌아오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퀴즈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퀴즈를 출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클래스에서 지금 붙어있는 구 온라인 클래스에 붙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테마를 변경해서 뭐 옆에 있는 채팅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화상 수업 모듈을 사용해 주시는 분들은 느꼈겠지만 실제로 스킨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이유 없이 되게 화면 전체에 그 학생들의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을 통해서 아까 설정한 마이크라든지 그 카메라라든지 하는 부분을 중간에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도 자기 사진이 안 보인다거나 할 경우에도 환경 설정을 버튼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현상인지 알아야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리 비우기와 수업 종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리 비우기는 선생님이 다시 금방 돌아오실 것을 산정하여서 그 시스템에서 지우진 않는데 다른 경우에는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종료를 하게 되면은 채팅방이 바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자리 비우기와 수업 종료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교사용 매뉴얼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학생의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동영상 매뉴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교육청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그 개발 PM으로서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방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또 다른 웨비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많은 내용을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들이 나오면 빠르게 온라인 클래스와 다른 쪽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시연을 하고 여러 가지 진행들을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클래스 개설이라든지
강의 설정에서 문제가 있는 교사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지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EBS 콜센터를 통해서 필요시에 개발자나 기술자가 직접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메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간략하게 이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는 부분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SNS 로그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누르면 네이버를 가서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쪽 구글은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제 아이디는 EBS에 다이렉트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로그인을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클래스를 개설했기 때문에 반 클래스와 네과목 클래스 둘 다 보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클래스들을 우리 학교 기준의 클래스가 동시에 이 리스트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강좌 관리를 통해서 화상 수업을 생성을 한다거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강좌 추가를 통해서 강좌를 생성을 하고 임시 저장을 하게 되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 영상에서 간단한 얘기를 보고 찾기를 눌러서 하면 이걸 영상을 넣게 되면 26분 39초라는 그 러닝 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실제로 뭐 이게 수학 강의인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하시고 강의 생성을 하게 되면 파일이 첨부가 되면서 강의가 하나 생성되게 됩니다. 강의가 성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넣었던 것 중에서 특정 강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겠죠. 문서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서를 넣고 이 문서 편집기에는 다국어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아이콘을 통해서 간단한 수식들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 삼각함수, 첨자 미리 보기 누르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으시죠? 문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잠시만요. 네, 이 문서는 실제로 첨부 파일을 넣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넣어볼까요? 저작권을 확인하시고 1학년 1학기 이래서 강의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강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가 남았네요. 마지막 강의는 텍스트형. 단순 텍스트는 첨부 파일이 없고요. 그냥 에디터만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랑 사회 과목이라고 할게요. 확인하고 강의 생성을 누르면 우선 이렇게 해서 3개의 강의를 다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배포 설정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강좌 배포를 설정을 하고 우리 반 클래스 기준으로 가서 학생 수가 1명이네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 배포가 성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컨텐츠 관리는 앞서 진행했던 강좌 밑에 있는 강의와 동일한 형식으로 인서트를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강의 생성 누르면 동일한 화면이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우리 학교 메뉴입니다. 이 온라인 클래스 고등학교라는 메뉴는 저희가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뭐 클래스가 보인다거나 반 클래스들만 따로 보인다거나 과목 클래스만 따로 보인다거나 전체를 본다거나 하는 부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모든 그 학습 활동이라든지 관리 활동들은 클래스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면 메뉴가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나의 메뉴로 가기로 누른 다음에 아까 그 화면으로 가실 수 있고요. 이 안에서는 클래스에 가입이 된 상태 아니면 클래스의 개설자이거나 하는 부분에서 클래스를 기준으로 모든 활동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설자의 경우에는 기본 관리를 통해서 클래스에 있는 상세 정보들을 변경을 한다거나 메인 관리를 통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이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고요. 메뉴 관리. 이 메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추가해서 Q&A 게시판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노출. 그래서 메뉴를 하게 되면은 Q&A 게시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Q라고 넣었네요. 그 다음에 뭐 메인 관리 보셨고 메뉴 관리 보셨고 그 다음에 클래스 회원 관리. 아까 교사의 경우에는 가입한 학생, 뭐 가입 대기 학생, 그 다음에 탈퇴 회원 학생, 초대 링크 관리, 그 다음에 권한 근로 관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사가 클래스를 관리를 하면서 학생을 받게 되면 아까 나온 것처럼 강의 강좌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관리들이 등록되어 있는 강좌들이 들어가 나오게 돼요. 클래스 쪽에서도 강좌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클래스 메뉴와 메인 메뉴를 떠나서 그 고객센터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는 FAQ랑 매뉴얼을 다운로드,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는 매뉴얼도 여기서 다운로드를 다시 받은 거고요. 이용 문의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학습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를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 메뉴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매뉴얼을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의 교사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사이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쪽 개발팀 쪽에서는 지금 이 온라인 클래스를 빠르게 안정화해서 지금 교사분들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편하게 이 새로 만든 기능들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 확인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가입시키셔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BS의 풍부한 강좌 등이 지금 붙어 있기는 한데 그 강좌를 교사분들이 좀 더 쉽게 찾고 과목별로 쉽게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는 실제로 그 뭐 과목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학교별로 잘 정돈된 EBS의 4만여 개 이상의 강의 강좌를 등록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온라인 저작 도구를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영상 등을 편집해서 중간에 퀴즈 등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라인 클래스 설명에 대한 3차 웨비나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도교육청별로 또 다른 웨비나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